체포한 사람은 난데. 법적 아시냐고요, 아저씨. 판검사예요, 아저씨? 모르겠다.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진짜 완전 지옥이네. 지옥이야. 이게 계속 이어진다니까. 이거 들어봐, 끝이 아니야. 중고차 딜러 조직을 범죄 조직으로 인정하는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럼 저는 다음 아이템 우리 오기정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네. 허위 중고차 올리고 조직적 사기 피해자는 극단 선택이라는 5월 11일 조진영 기자의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허위 중고차 매물 이야기는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쵸. 응. 너무 신기한 게 근절이 아니, 안 되고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는 게 그 차가 아닌 거예요? 올라온 그 차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BMW 5 시리즈를 500만 원에 판다. 인터넷 지금도 있어. 네. 그럼 와 싸구나. 근데 키로수도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얼마 안 돼. 새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싸나요? 의심을 해. 아 이거는 법원 경매 매물입니다. 그게 뭔가요? 아니면 뭐 재고 상품입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다가 넘어온 기업에서 거다. 쓰다가 뭐 대출에 밀려가지고 싸게 나온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면은 그 차가 없어. 팔렸어. 팔렸어. 방금 팔렸어. 음. 딴 분이. 그래서 다른 차를 보여줘. 그 다른 차는 썩은 차. 음. 썩은 차 3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위 매물로. 근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당하죠. 왜냐하면 멀리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사야 되니까. 뭐든지 사긴 사야 된다는 그래서 생각 그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중고차 사기. 근데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는 그런 기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충북 경찰청이 지난 11일에 그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일당을 26명을 입건을 했어요. 4명 구속, 22명이 이제 불구속인데 26명이면 거의 회사잖아. 요 일당의 그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근데 왜 충북 경찰청이 인천에 그러네? 있는 이 중고차 그 이 매매 일당들을 이렇게 입건을 했을까? 근데 봤더니 이제 피해자가 충북 제천에 사시는 분인데 60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의 딱 그 타겟이 그거예요. 지역에서 올라오신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난 2월에 피해자가 그 인천의 고 미등록 중고차 업체에서 이제 차를 샀는데 미등록 중고차 업체. 네, 차를 샀는데 차를 산 지 한 20일 정도 만에 목숨을 끊어요. 차를 사고 20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네. 끊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유족들이 이제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휴대전화를 봤는데 그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처럼 본인이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봤더니 이제 그 중고차를 이제 원래 200만 원짜리 트럭이라고 해가지고 일할 때 필요해가지고 일할 때 필요하셔서 네, 그거를 거의 전 재산이다시피 한 돈이었대요. 200만 원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천에 사러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허위 매물이었고 실제로 이 사람한테 강매를 한 건 700만 원짜리 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어떻게 내? 500만 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몇 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리고 돈 없으면 여기서 막 그 뭐죠? 캐피탈 쓰시라고 우리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8시간 하면서 동안 감금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700만 원을 강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억지로 내게 한 거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휴대전화에 정말 남긴 너무 건 심하다. 온몸에 문신한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 대출 서류에 사인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까지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조폭 수준으로 여기까지는 조폭이지. 조폭 수준.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50여 명 그리고 피해 액수는 중고차니까 6억 원 피해를 봤다고 하네요. 이분이 근데 왜 근데 스스로 목숨 끊었어? 그냥 신고를 하시지. 근데 이분이 원래도 좀 그 기초생활수급자시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약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뭐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이제 일이 생길 때마다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 200만 원인데 그거를 거기 가서 이제 강매를 당하면서 이제 빚까지 지게 됐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빚더미에
겨우겨우 나 200만 원을 앉았다고 모은 생각해서? 사람한테 500만 원 캐피탈을 억지로 쓰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 악마 새끼들이네 이거 완전히.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던 거죠. 참. 진짜. 자 여기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지현화님이 아니다 우리 작가님 읽으실래요? 네. 네, 다음에 지연아님이 저희 아빠도 이거 당했어요. 선불로 300 받는다더니 받고 나자마자 돌변해서 차를 코너에 세우고 사장님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래요. 그 돈 5년 동안 갚아서 올해 다 갚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값을. 문신하고 험악한 분위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사기당해 돈 다 갚았네요. 자살하신 분이 있다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500을 다 갚으신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지만 다음. 네, 덕후의 익명님이 이거 우리 아빠도 당할 뻔함. 도망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다시는 중고차 생각도 안 해. 진짜 다들 조심해야 됨. 중고차 파는 새끼들 중에 못된 놈 진짜 많아. 그렇습니다. 저 진짜 약간 뜨악했던 게 저희 아버지도 이런 데서 사면 차가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좀 알아보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소름 끼쳤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차를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보죠. 네. 중고차. 이게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 이런 류의 글과 댓글이 전부 다 많았어요. 막 자기도 한번 옛날에 인천, 부천 이쪽에 있는 걸 가서 했다가 진짜 계속 그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막 강매하려고 하고 다른 데 가서 보자 그래서 도망쳐 나왔는데 막 따라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요새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재고 차량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끼 매물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가 한 1,000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이러면 재고 차량이라서 그래요. 이래요. 재고 차량이 뭐예요? 하면 이제 기업에서 법인에서 이제 쓰다가 그냥 넘어온 거여서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 결제할게요라고 하는 순간 그런데 이거는 그 법인 그러니까 재고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그냥 일반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법인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법인 보험 가입은 일반 자동차 보험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고가여서 보통은 신용불량자나 자기 명의로 차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험도 약정을 걸어요. 몇 년 안에 다른 걸로 못 바꾸게끔 그러니까 5년 약정에 걸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그 차를 사냐고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가 버리는데 결국은 보험료로.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거 사시죠 하면서 들이미는 거는 훨씬 더 고가의 중고차. 그리고 키로수도 오래되고 연식도 오래되는 그런 차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다음 댓글 정국 기자 데이비드 탁님 허위 딜러들 이렇게 많은데 단속조차 안 하는 현실. 아젤리드님이 저런 영업 방식 한두 해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째인데 의제 그대로요. 관할 경찰서와 중고차 파리 양아치들이랑 결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요? 보배드림의 오렌지색이 호박색님이 박멸이요. 대부분 6개월 안쪽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두어 명만 나머지는 벌금. 그런데 박멸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네이버에서 김기화 중고차라고 검색을 왜요? 하시면 제가 2015년에 현장 추적을 한 게 있습니다. 아 정말요? 거기 매매단지 갔어요? 매매단지를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한 대여섯 번 갔어요. 심지어 내가 사러도 가보고 산 분이 이거 환불하러 간다길래 그분 따라서 또 가봤어요. 환불하는 순간 환불의 환자가 나오는 순간 이제 욕부터 돌아온다던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사러 갔을 때는 무슨 이거 두 가지 왜냐면 사러 간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사러 갈 때는 뭐 300만 원에 무슨 뭐 그랜저를 준다는 거예요. 본인이 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잠입 취재를 취재 가고 용어 사는 분을 산다고 내가 사고 하면서 갔어. 그 그랜저 호구 아시죠? 그랜저 호구. 그랜저 HG. 호구 에디션이라는데. 그랜저 호구를 사러 갔는데 3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너무 싸잖아요. 그 지금도 뭐 1,000만 원 넘는데. 그러니까 산다고 하니까 그 앞까지 데려가. 근데 나 살게요라고 하니까 차가 없지 않았어. 있었어. 홀매물 아니네. 그랬는데 근데요 갑자기 사장님 이 차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급발진은 30m 이상으로 나간 게 3번. 15번 중 2번. 본인이 다친 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게 문제예요. 예상치 못한 사고 이력에 구입을 주저하자 슬그머니 비싼 자동차를 권합니다. 이걸 보실 거면은 30만 원 이상 보셔야 돼요. 급발진을 한 이력이 있어요.
똑같아 여기 나오는 아, 그래? 사례랑. 예. 급발진을 3번 해서 사람을 쳤다는 거예요, 이 자가. 그러면서 나한테 근데 사장님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치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야. 농담 같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이 차를 하시면은 무조건 사고 난다고. 그래서 그럼 그런 차 어떻게 사 내가? 그래서 그럼 다른 차를 보여주달라고 보여주시죠 했더니 이제 한 2천만 원. 2천.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차를. 그걸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짜증을 막 화를 내고. 그 저는 그냥 걸어 나왔어요. 난 취재 끝났으니까 난 딸 거 다 땄으니까 나왔어. 근데 몰카 차고 갔어요? 몰카도 차고 촬영지도 같이 갔지. 그러니까 건장 남자 둘이 가니까 그냥 나온 거야. 해코지는 못했구나. 네, 근데 다른 분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포드 500라는 차 아십니까? 아는 분 있어요? 아주 인기가 없는 차예요. 지금 SK 엔카에 딱 한 대 올라와 있어요. 230만 원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보자분이 500 검은색 이 세단 차를 600만 원에 그 중고차 단지에 샀어. 근데 한 달 만에 차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고장이 나서 이분이 지역 사는 분이 대구인가 하시는 분인데 차를 싣고 올라갔어. 환불하려고. 딜러랑 전화하니까 환불하러 오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올라왔어. 근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서울 만나서 갔어. 차를 싣고 갔어. 대박 뭔지 알아요? 갔는데 그 사무실에 갔더니 그 딜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딜러 어디 있냐니까 그만뒀다는 거예요. 방금 그만뒀대. 그래서 방금 그만뒀대. 전화 안 받아. 난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차를 가지고 끌고 올라왔는데 그럼 어떡해? 뭐 어떡해? 그냥 회사에다 해달라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회사에 해달라고 하니 갑자기 그 컴퓨터 앞에 다 이게 어깨 이만한 분들, 어깨 나보다 2배 되는 분들이 따라 앉아있거든요. 이거 회사에서 책임져라니 갑자기 다 일어나. 일어나도 진짜 우리를 둘러싸는 장면이 리포트에 나와요. 그 청바지들만 나오면 청바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매매 계약을 한 업체를 찾았지만 중개업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만 내표지 전당 딜러 구매하신 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중고차는 원래 그래요. 30일 이내 2000km 이하 무상수리라는 계약서 약관을 제시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맞다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가르치려고 그래요. 차 파는 사람은 난데. 법적 아시냐고요, 아저씨. 판검사예요, 아저씨? 뭐 몰카를 밑에 찼어요? 아니 가면 몰카 들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근데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돼요, 아저씨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럼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 내가 물어봤어요. 난 기자니까 3천이라고 하고 3천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그분이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600만 원에 샀는데 다시 이거 사주면 안 되겠냐 600만 원에 그랬더니 그게 환불이지 뭐야? 그랬더니 거기서 사주겠다 200만 원에 뭐 400만 원 200만 원에 그 고쳐가지고 또 그런 사람 만들 거 아니야. 그치. 뭘 고쳐 아니, 그대로 봐야지. 근데 이분 고장 입장에서는 났다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내려가서 뭐 수리를 해서 타? 막 그래서 이분은 그럼 300만 원이라도 해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아, 약한 모습을 보이셨네. 그랬더니 딴 애가 오더니 사장님 그거 그러면 내가 이 차를 내가 안고 300을 더 주시면 이걸 SM5로 바꿔주겠다. 어떻게 믿고. 그러니까 거기 이분이 진짜 완전 지옥이네. 지옥이야. 이게 계속 이어진다니까. 이거 들어봐 끝이 아니야. 가지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 기자 어떠냐고 해서 난 모르죠. 이상하는데 어떻게 나도 막 지옥이야 거기가. 왜냐면 어깨에 2배 된 분들이 서 있어. 서서 못 나가게 하고 거기서 막 물어보라는. 사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네. 나갈 수가 없어. 잡고 있다니까. 환불을 하러 온 사람한테 차를 파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그럼 자기가 300 하면 그 차를 보러 가자 그랬어. 네. 그 차를 보러 갔었는데 차를 봤는데 이분이 또 팔랑긴 게 또 마음에 들어하는 거야 그 차를. SM5. 그랜저 HG. 근데 HG. 사실은 이게 600인데 300 플러스는 900이잖아요. 근데 900에 산다고 해도 SM5 가격 당시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시작하고 도돌이표로 또 시작한 거야. 김 기자 이 정도면 내가 크게 손해 본 것 같지 않다고 내가 그냥 인생 경험했다고 치고 새로 사겠대. 그래서 이 뒷부분 나 리포트에 못 담았지.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샀어요. 나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 이제 차 타고 이제 올라왔다. 네, 근데 네. 그분이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 네.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 진짜 웃을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 운전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면서 근데 딜러가 또 전화가
진짜. 근데 이분이 속에 천불 나겠다. 대구 거의 다 내려가서 고속도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완전 실화냐? 지옥이에요, 지옥. 완전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거 환불하러 가면은 또 그거보다 한 300만 원 더 비싼 차를 권하겠네요. 뭐 그러든지 뭐 연락 안 되든지 뭐 몰라. 그분은 거기에 또 레카를 불러가지고 레카비를 내고 내려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차를 고쳐서 타는데 고치는 비용이 수백만 원 들었다는 거야. 너무 빡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지옥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한 10%도 안 돼요. 왜냐면 앞에 그 뭐야 여기 나온 그 M 모터스인가 뭐 무슨 모터스 거기도 가고 막 계산 뭐 이거 나 끝까지 막 원래 보려던 거 보러 왔다니까. 여러분 그 중고차 매매단지 가면은 내가 끝까지 이거 보여준 거 사겠다고 막 그러면은 갑자기 딜러가 사라져. 없어져 그냥. 갑자기 없어져. 전화도 안 되고 1시간 동안 너고 가버려 그냥. 얘한테 못 팔린다고 느끼니까 사라져. 너무 웃긴 뭔지 알아요? 누가 와, 딴 사람이 또 와. 딴 애 와가지고 아유 또 당하셨죠 이러면서 이런 새끼랑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양아치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또 그러니까 그게 업무 분장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면 뻥같지. 진짜라니. 내가 당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자기 따라오라고 차에 태워가지고 뭐 같이 타고 가는데 요즘에 그런 새끼 양아치 새끼 너무 많아요. 가서 또 허위 매물 하는 거야. 그럼 저녁되고 막 깜깜해지고. 그럼 그때부터 나 퇴근해야 되는데 아저씨 빨리 정하시라고 막 승질내고 막. 근데 사기 전에 못 나간다고 막. 완전 지옥. 근데 경찰을 부르잖아. 경찰은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지도 않아. 자기들도 막 다 경찰에 치다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아저씨 전화번호 내가 다 아니까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뭐 이런다니까. 그게 제가 보도한 게 2015년 얘기예요. 그래봐야 협박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올해 몇 년이다? 2021년이다. 이게 경기도에서 작년 6월에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의 허위 매물을 조사를 했는데 중고차 사이트 그냥 뭐 차량 소재지나 사업자 정보, 시세 이런 정보들이 좀 부실한 사이트 31곳을 선정해서 한 곳당 매물 한 100대씩을 임의로 이제 추출해서 그 차의 자동차 등록 원부랑 이제 대조를 해서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3,100대 정도 매물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4.8%만 정식 등록된 차량이었어. 95.2%는 허위 매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완전 사기 시장이라고 봐야죠. 자정작용 따위 없네. 95%가 허위인 시장인가요? 그런 시장이 전 세계에 얼마나 존재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진짜 황당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러니까 대기업이 차라리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지하는 거예요. 좋다. 자, 루리앱의 사자비님이 EJ라고 양아치는 대기업 깡패로 조져야 된다. 양아치는 깡패가 잡는 게 제격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보배드림의 조제아라떼님이 아직도 이지랄 하니까 현대기아가 중고차 진출한다고 하니까 전부 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중고차 시장이 연매출이 10조가 넘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신차 시장보다 오히려 시장이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당연히 중고차 시장, 근데 그래도 공록 시장 거 침해한다고 또 이 조폭들이 또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매매 조합이라는 게 또 형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워낙 이런 그 범죄 조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좀 선의로 하는 데들이 묻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2015년이야 뭐 KBS 뉴스에서 이런 걸 했지만 여러분 정말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중고차 한다고 하면요, 제가 딱 2개 말씀드릴게요. 중고차 파괴자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중고차 파괴자. 그것도 유튜브가 있어요? 네, 유튜브. 중고차 이제 판매하시는 젊은 분이 하신 유튜브인데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설명 너무 잘해. 그러니까 중고차 파괴자. 그분은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인 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이야? 네, 본인이 딜러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시는 분이 하나 있고, 닥신 TV라고 중고차를 SK 엔카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법을 설명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의사. 본업은 의사야. 본업은 의사인데
방구석에서 중고 SK 엔카를 통해서 중고 서류만 가지고 좋은 중고차 골라내는 방법이 존문가, 본인 스스로 존문가라고 이제 아. 칭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좀 그 두 개는 기본적으로 봐야 자기가 나중에 사기당하고 막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아 근데 일단은 가는 거 자체가 너무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또 그 지역 분들을 되게 서운해하시는데 그 지역의 중고차 매장은 정말 안 가시. 왜냐면 저도 가봤어요. 가서 해가지고 경찰 불렀다니까. 경찰 왔는데도 경찰 왔는데도 막 그냥 가고 막 전화 안 받고 그냥 가고 그랬어. 난 다 겪었어 진짜. 내가 한 3일 동안 거기서 정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분이 막 나 대구인데 어떡하냐고 막. 여러분 이 중고차 파괴자 닥친 TV 보시고 중고차 사시고요. 이 절대 이게 싸다 허위 매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지금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200만 원만 들어가지고 트럭 사겠다는 분이 평소에 유튜브로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러시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왜 네가 똑바로 안 알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정보 접근권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진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의외로 댓글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싸다고 그거를 그 싸면은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싸면 당연히 의심을 해야지 그거를 왜 그냥 무작정 싸다고 가서 사냐 막 이런 식의 댓글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이거는 떠넘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애초에- 소비자한테 니들이 좀 싸게 살려고 욕심내서 그런 게 아니냐. 네, 약간 애초에 이런. 나쁜 놈들이 딱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단순히 뭐 가격을 부풀리기 했다 이 수준도 아니고 그냥 없는 매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저희 아마 속보도 나갔던 것 같은데 중고차 딜러 조직을 범죄 조직으로 인정하는 그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뭐 단순 협박이나 아니면 사기나 뭐 이런 걸로밖에 처벌이 안 됐었는데 이제 범죄 조직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형량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인천에 있는 그 자동차 매매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범죄 조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건 그러니까 진짜 조폭들처럼 그 업무 분장을 이렇게 뚜렷하게 하고 또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아 이거는 범죄 조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던 판례인데 이게 이제 그럼 원심을 파기환송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 그 일부 조직원 그러니까 일부 딜러들한테만 징역 1년 3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법원의 이 판례가 되게 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판사분들은 중고차를 안 사서 그런가? 그런 판사분들은 맨날 신차 박스 까서 그런 거 아닙니까? 1년 3개월은 다시 나와서 또 그거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 판사분들 국민들의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 신차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를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너무 그래서 진짜 이 법도 이렇게 물렁하면 이거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했어요. 요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는 좀 더 법률이나 단속을 좀 빡세게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빠가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보시라 그래요. 그 내가 중고차 파괴자 그리고 닥친 TV 그 두 개 보시면은 크게 안 당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1부 아이템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잠시 뒤에 진행될 2부에서는 국회의원과 조폭이 이번에 많이 국회의원과 조직폭력배 출신의 어떤 분이 같이 부동산 투기로 시원하게 해드신 게 아니냐는 의혹 오해이길 바라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취재한 KBS 창원의 손흥민 기자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주세요.
주세요.